자, 페이지는 116쪽, 117쪽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요 단원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잠이 올 수 있어요. 네. 물론 속으로 가겠죠. 네. 새삼스럽게 늘 잠이 왔는데 유달리 오늘은 더 올 수 있다. 왜인지 모르겠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크게 5개입니다. 몇 개? 5개. 뭐 있죠? 기, 수, 지, 생, 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생물권과 외권은 117쪽에 있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읽어주시면 되고 그 정도 안에서만 좀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생물권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하면 어차피 생물권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 생명과학 파트에서 특히 우리 이제 2학기 범위에 해당하는 생태계 됐죠? 근데 제가 유튜브에 살짝 올려놨나? 아니다, 안 올려놨구나. 작년 거에는 있을 거예요. 예, 작년 거에 있고 과학 탐구 실험 시간에 좀 필요해가지고 몇몇 반에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뒤에 가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룬다. 지구과학 관점에서 보면은 생물권에 대한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생물권이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죠. 현재까지. 물론 방금 제가 얘기한 명제는 크게 보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왜요? 생물권이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다?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 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인류가 추가적으로 발견한 생물권이 있는 행성은 없어요. 예. 있을 수도 있는데 발견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주에서 유일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구학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천문학적인 조건과 요소들이 지구에서만 생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통합과학에서는 안 다루고 지구과학 1이나 2에서 보통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외권은요 통합과학에서 그 범위는 지구 밖이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들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상호작용. 근데 아까 얘기했던 기, 수, 지, 생은 활발하게 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상대적으로 걔네들 4개가 상호작용하는 거에 비해서 외권은 상호작용이 좀 실제로 좀 덜 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내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은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생명체가 존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 그대로 노출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에서 지구로 나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 중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초단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세기가 되게 세요. 전자기파가 빛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외선 이런 거 있죠. 이런 놈들이 그대로 필터링 없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표 생물권은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막아주는데 보통 전자기파는 누가 필터링 하느냐 하면 대기가 필터링해요. 대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지? 기권이죠, 기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초고속으로 튀어나오는 입자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대부분 전기를 띠고 있어서 우리가 고속 전하 입자 또는 고속 하전 입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지구 쪽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뿜어져 나오게 되고, 또 하나 가끔 태양이, 우리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태양이 되게 항상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내뿜는 게 많이 내뿜을 때도 있고 적게 내뿜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지구 쪽으로만 뭔가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그러면 그런 폭발들이 지구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불규칙하게 상당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입자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입자들도 그대로 만약에 필터링 없이 들어온다면은 대부분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지표 위에서는.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필터링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누구냐면 자기장입니다. 뭐라고요? 지구 자기장인데,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자기권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외권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다? 외권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외권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지구 바깥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발생 장소는 외핵입니다. 어디라고요? 외핵으로 거의 100%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발생 근원 지역은 직권이에요. 그런데 보호하고 있는 그 주된 위치는 어디에서? 외권에서 보호하고 있다. 누구를?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어디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고속 하전 입자로부터. 됐습니까? 그런 정도로만 두 개의 권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게 기권, 수권, 직권인데,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되느냐 하면 이런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하시면 편합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걔네들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물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순서대로 한 3-4가지 정도까지. 그 주요 구성 물질이 나오면 뭐도 알아놓는 게 좋냐 하면 뭐도 원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라는 것도 좀 한번 정리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니? 별로 안 어렵죠? 은근슬쩍 이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여러 시간을 거쳐서 좀 얘기가 나온 적이 되게 많아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뭐를 이루고 있다? 어떤 층을 구성하고 있다. 눈에 보여?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물어보는 게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각 층을 나눈 기준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래프가 이해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각 층의 특징, 요걸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요런 식으로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상호작용이에요. 뭐라고? 상호작용. 이건 말로 표현하면 되게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야, 태풍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니? 열대성 저기압이다. 그럼 일단 발생하는 에너지원은 뭘까?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태풍은요,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센 지역에서, 뭐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되고, 또 하나,
똑같은 지역이라도 계절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지. 특별히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일단 바닷물을 증발시킵니다. 뭐라고요?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닷물이 수증기로 변화하는, 그러면 바닷물 표면으로부터 수증기가 물이 증발하면서 쫙 올라가지. 그러니까 증발한다라는 게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 쪽으로 쫙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증기도 기체지. 기체가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증발한다라는 것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 공기의 상승 기류를 저기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누구와 누구의 작용? 외권과 수권의 작용으로 인해서 다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누가 만들어졌다? 태풍이 만들어지고 그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쑥 지나가면서 수권 바닷물 표면 위에는 막 환경이 엉망진창 되겠죠? 맞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올라오면? 직권으로 올라오면 생태계에도 영향 줄 수 있고 인간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똑같은 수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기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날씨 변화를 일으키니까. 맞아요.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구성 요소 간에 뭐다? 상호작용이에요. 됐어? 그런데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무슨 권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 직권, 수권, 기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요 항목을 하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상호작용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뭐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어떤 관점에서 그렇죠. 생명체 보호 관점에서, 즉 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기권이 생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느냐. 됐어요. 그 다음에 수권이 생물권을 유지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해됐습니까? 직권이 생물권을 보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태양계 안에도 지구형 행성은 지구 말고도 3개가 더 있죠. 3개가 더 있는데 걔네들 공통적으로 직권은 다 있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권도 있어야 됐나? 그 다음에 큰 의미에서 보면은 수권도 있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 어디? 화성이죠. 예. 화성에는 지금 얼음 덩어리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 크게 보면. 그래서 얼음이 있으면 얼음 밑바닥에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음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래서 다른 행성에도 어느 정도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갖춰져 있는데 어떠한 점이 없기 때문에 생물권이 존재하지 못하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통합과학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중심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중심이고 그 중에서도 누구?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좀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페이지를 118쪽으로 넘겨보시면 밑에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죠? 이 표는 몇몇 반에서는 제가 지금 진도를 여기 나가는 반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숙제로 내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빈칸을 채워놓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일상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해놓은 사람하고 안 해놓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예시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됐나요? 네, 그거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각각의 권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범위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수행평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됐어? 권역별
주요 구성 물질 먼저 기권 많은 순서대로 현 시점에 제일 많은 거 N2 질소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기체죠. 세 번째로 많은 거 상식 됐어요? 네. 쭉 가서 엄청나게 미량이긴 하지만 미량이긴 하지만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인류 생존 생물권의 존재와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세 종류 있어요. 몇 종류? 세 종류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요? 수증기. 여기서는 G라고 쓰면은 기체라는 뜻입니다. 됐죠? 요건 많은 순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누구?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세 번째 O3 오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 네. 기권은 거의 대부분 화합물보다 호동소 물질이 많기 때문에 원소 순서도 거의 이거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네, 이렇게 되고요. 수권. 자, 수권은 이걸 말하는 자체가 웃긴 거죠. 수권은 일단 제일 많은 구성 물질은 누구겠니? 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권의 영역을 먼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수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수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 해수와 육수로 나뉘어요. 됐니? 이거 이제 또 교육부를 한번 까야 되는데, 네. 지금 하는 것도 없으면서 씨발 너가 까기만 까냐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도 여러분들 개정되기 전에는요, 육수라는 말 말고 또 들어본 적 있나? 있지 싶은데, 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담수. 됐어? 바닷물이 아닌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육수 또는 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근데 개정되기 지금 여러분들 개정에서는 두 말을 어떻게 쓴다? 거의 혼용해서 쓰고 있고 거의 동등한 말로 써요. 됐어? 근데 너 선배들 중에는 이게 다르다고 배운 사람도 많아요. 됐니? 알겠어? 그래서 살다 보면 육수나 담수나 그게 그거죠. 아니야 인마 육수와 담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됐어요? 어떤 차이인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육수하고 담수가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었다라는 것만 좀 하나 알아놓으세요. 알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 중학교는 육수라는 말 대신에 담수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됐나? 좀 기준이나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원래부터 교과서에 담수라고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말도 없어요. 시발들이. 요 정도는 안 들어갔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 들어가대? 그 성능이 좋아가지고. 됐어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요거 두 개 구분은? 염분이 뭐고? 염분이 있고 없고? 염분이 없으면 증류수인데 일정 기준 이상의 농도를 가진 염분을 가진 것을 뭐라고 한다? 해수. 됐어요? 일정 기준 미만인 것을 좀 묽은 농도, 많이 묽은 거를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좀 됐으면
소금 졸라 많이 녹아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아. 됐나? 근데 소금 없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도 녹아있기는 뭐가 녹아있어요. 다만 누구보다 해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농도가 대단히 묽다는 거예요. 됐니? 해수는 전체 수권 중에서 약 98% 정도를 차지합니다. 됐나? 네. 다음 육수는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순환을 하는 놈이 있고 순환을 하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한다는 건 이거예요. 증발하면은 뭐가 되기도 하지? 구름이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바다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강으로 갔다가 다시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아주 흔하진 않지만 바닷물이 역류해서 한 번씩 역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됐어요? 근데 그런 흐름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놈이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그렇죠. 이게 바로 빙하 되겠습니다. 됐나?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순환하는 놈이겠지? 순환하는 놈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지하수가 제일 많아요. 요거 주의.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이걸 왜 호소로 하는지 모르고 호수. 됐어요?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할 거, 빙하는 육수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됐어요? 어디에서 제일 많다고? 육수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됐죠? 대략 전체 육수 중 90% 정도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질문. 빙하는 전체 수권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8%. 몇 퍼센트? 1.8 맞아요? 2%에 9%, 아니 90%니까 298에서 1.8% 맞아요? 맞아? 수능에 나왔던 문제 되겠습니다. 수능에서 잘 들어. 표 주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준 거야, 그냥. 외워서 치는 게 아니고, 전체 해수가 몇 퍼센트 이렇게 원형 그래프 있죠? 도나스 모양의 원 그래프 있잖아. 해놔놓고, 얘를 요딴 식으로 써놔놓고는 밑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한 개가 위 그래프에 의하면 빙하는 전체 수권 중에 1.8% 정도 되겠다라는 말이 맞냐 틀리냐라는 걸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됐니? 어렵니? 그때 졸라 많이 틀렸습니다. 아우성이었죠. 그러니까 외워야 되나 이지라면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곱씹어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대한민국 학생들한테는 자동적으로 심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숙지하는 능력은 결핍이 된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빨리 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문제가 출제되고 난 직후에 정답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시에 저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학원 강사들의 예측으로는 한 85% 정도는 안 되겠나, 정답률이. 생각외로 제가 60%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90%로 적어놨는데 1.8 나오니까 이게 어디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생각하기도 귀찮고 모르겠고 외워야 되나? 안 해왔으니까 뭐 모르는 거니까 틀린 거겠지 하고
틀렸다고 표시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하는 육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누구? 그러니까 질문할 때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건 빙하. 순환하는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건 전체 수권 중에 제일 많은 건 됐어요? 그러니까 수권은 주로 요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알았어? 알겠습니까? 원래 수권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뭐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냐 하면 들어봤을 겁니다. 녹아있는 염류를 따져줘야 되는데 토합과학에서는 하등 쓰일 일이 없어서 그냥 바닷물에는 뭐가 많이 녹아있다? 소금. 좀 이제는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답게 염화나트륨 무슨 결합체? 이온 결합체. 이온 결합성 물질이 염류를 주로 구성하게 됩니다. 됐나?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당연히 육수에는 염류가 뭐가 많을까? 일단 뭐는 적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 짜지 않잖아.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 일단 육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누군가가 문장을 서술했던 건 잘못된 거야. 알겠니? 됐어요? 물론 예외적인 육수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요?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걔는 여러 가지 요소로 얘기할 때 우리가 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의 호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주의해라. 요거하고 진도 조금 더 나가면 물자원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 표는 뒤에 가면 다시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거기도 뭐 가지고 장난치느냐 하면 전체 우리나라에 쓰일 수 있는 수자원의 분포가 전체 수자원이 얼만데 그 중에 바로 쓰지 못하고 흘러가는 양은 얼마고 우리가 사용하다가 손실하는 게 얼마고 그런 게 다 나와요. 됐나? 그래프에 다 줍니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억, 니은, 디귿에 읊어요. 출제자가. 희한하죠. 정말 희한하게 다 틀립니다. 나중에 내가 같이 봐라. 맞네요. 잘합니다. 혼자 풀면. 대가리 총 맞는지 이상해요. 좀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일 답답한 거는 그걸 표현하자니 약간 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맑게 알아듣고 글자 해독하고 노박 영어 보고 있지. 씨발 대도 안 하는 거. 영어도 열심히 해야지. 영어 해석은 졸라 잘하는데 영어 해석해놓은 너 스스로가 해석해놓은 문장이 어때? 유치원생도 그거보다 더 잘 쓸 것 같지 않더나? 문장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구사하는 걸 좀 이해도 하고. 됐죠? 말장난 하는 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직권이죠. 직권은 시험 문제에 나온 방식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됐나? 자, 얘는 물질보다는 원소로 얘기 많이 합니다. 뭐로 얘기한다고? 원소. 제일 겉표면이 뭐지? 지각이 제일 많은 거? 산소, 그 다음 규소, 알루미늄, 철, 요 정도까지. 됐어? 참고로 이때 산소하고 규소가 이루는 합쳐진 놈을 규산염, 사면체란 놈이 보통 가장 많은 광물로 구성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멘틀은요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죠? 역시 산소가 많고 규소가 많고 마그네슘, 철, 요 순서 되겠습니다. 됐나? 맞나? 확실치가 않다. 철하고 마그네슘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니? 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씨발 몰라. 누가 제일 많아 하여튼. 그러면 무슨 의미지? 지각과 멘틀은
거의 대부분 규산염이 주성분인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네. 됐나? 자, 이래놓고 뜬금없이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지구 전체. 요 순서예요. 누가 제일 많아? 됐나? 따라서 물어봅니다. 이 많은 철은 어디에 있길래? 그렇죠. 남아있는 게 핵밖에 없죠. 이런 표를 주고 핵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 라고 하면 누가 제일 많다? 그렇죠. 철이 제일 많고 두 번째 많은 게요. 니켈이거든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됐니? 따라서 저걸 보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지구 내부의 청산 구조는 물질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맞아, 아니야? 그렇게 봐도 되죠? 지각 멘틀 겉면은 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암석, 돌덩어리로 되어 있고, 중심에는 금속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따로따로 뭉쳐져 있고. 됐어? 저렇게 나눠진 거는 언제 나눠졌겠다? 마그마 바다 시절에 이루어졌겠다. 됐나요? 됐어? 청산구조,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에 따른 첫 번째 뭐 했다? 주요 구성 물질 및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왔던 유형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